21번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사의 과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는 평가 단계에서 말이죠. 평가 단계에서 해결 과업이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변화 과정에 대한 최종 확인. 이 사람이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다른 기관이나 또는 외부 연결하는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종결에 대한 클라이언트 반응 처리. 이제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같이 협력해서 했던데 종결 처리가 되면 서우는 건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덜 서운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종결 단계에 과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꼭 이루어지는 건데 1번 제공된 서비스 목표 달성에 평가한다. 목표 달성을 평가한다. 그 다음에 종결 시기 언제 앞으로 2번 남았다 3번 남았다 종결 시기를 결정한다. 획득된 성과를 유지하고 계속 발전할수록 계획한다. 뭐 종결하더라도 이분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뭐인가 더 사후 계획을 짜야 되죠. 분류 과정 동안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을 서로 해결한다. 뭐 아까도 앞서 이야기했지만 6개월이고 1년이 같이 동고동락 했었던 부분인데 종결 시기가 됐을 때는 서로 서운한 감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서적으로 해결하느냐 그런 부분도 노력해야 됩니다. 자, 종결 시기 결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 목표의 달성 정도, 개인 목표에 가서 얼마나 달성했느냐, 그 다음에 서비스 기간 내 종결 여부, 서비스 기간 내 종결을 어떻게 했느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 해결 정도, 그런 것도 평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와 기관에 얼마나 노력을 투자했느냐, 다음에 이득 체감, 더 이상 만남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다. 뭐 중국 영화에 그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칠 것 없으니 하산하거라. 뭐 그런 식의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의존성.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사회복지사한테 굉장히 의존했지만 스스로 자립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좀 주지할 필요가 있고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필요성과 적합성. 자, 그러면 우리 헤어질 때 클라이언트 정서적 반응을 어떻게 달라야 되냐. 목적이 달성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목적이 달성되면 상관이 없는데 달성하지 않는 경우 실망과 분노,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가 있으므로 이를 잘 표현해 줘야 된다. 효과의 유지와 강화, 종결 이후에도 변화된 내용을 클라이언트가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짜줘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헤어지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뢰,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경우 타 기관에 의뢰한다. 우리 기관에서 하는 만큼 했는데 별로 그 효과성이 안 나온다. 그러면 타 기관에 의뢰했다든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평가, 개입 과정, 목표 달성 등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 평가 진행한다. 자, 종결 유형의 대응. 클라이언트 일방적 종결. 클라이언트 일방적 종결은 거의 많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이사를 갔다든가 개인적 변화에 따라 종결되고 제가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뭐 여러 가지 경우수가 나오죠. 그러면 해당 지역에 있는 서비스에 알리고 의뢰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저항 형태로 조기 종결되는 경우라면 전문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되 그렇게 해도 자기 결정권을 클라이언트가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알려줘도 클라이언트 자기가 결정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즉 좋은 얘기 있잖아요. 마부가 물가에 강가에까지 가면 물은 말이 물을 먹는다. 마부가 물까지 먹일 수는 없잖아요. 강까지 인도는 것까지 끝나는 거죠. 또한 원하는 경우가 서비스 다시 제공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준다. 기간의 시간 제약에 따른 종결 이것도 있죠. 실습기간 동안에 만료 등 뭐 실습기간 동안 한 대상자를 맞아가지고 끝날 때까지 뭐 상담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실습기간이 끝나면 만료되는 거. 그 다음에 기관의 상황에 따라 종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전체적인 뭐 프로그램이 바뀐다든가 뭐 그런 거. 이 경우에는 기관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회복지사나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거나 필요한 경우 의뢰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죠. 의뢰하는 경우가. 자, 시간 제한적 개인 모델에 따른 종결.
미리 결정 시기를 정해져 있어 클라이언트 종결에 대한 거부감이 적게 나타나지만 마지막 해결 전에 꼭 종결에 대해서는 고지하고 이번에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한 2번 남았네요. 그런 거 제가 종결 시작을 알려줘야 한다. 시간이 없는 개방형 모델 종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종결이 계획되지 않으므로 종결 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가업이다. 클라이언트에게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이 의미가 없어서 종결한다. 뭐 밑반찬 서비스 같은 거 그 시간 제한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사정으로 의한 종결, 사회복지사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종결하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자,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 종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클라이언트에게는 종결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음. 변화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종결 이후 발견된 새로운 문제나 자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사후관리가 그만큼 중요하죠. 간접적 역할, 중개, 연결, 조정, 옹호, 조력, 합의. 중개는 클라이언트에게 역구가 기관과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하고 그 업무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다음 연결은 의뢰 서비스, 뭐 A 복지관에 있는 사람을 B 복지관 한다든가, 아니면 정시 상담센터로 보내는데가 그런 의뢰 서비스 연결을 시키는 거고요. 조정자는 클라이언트하고 클라이언트 내 다른 사람과 어떤 갈등 관계에 있을 때는 서로 조정하는 역할이고, 옹호는 대변인 역할이거든요. 조력자는 지지자고, 협의는 클라이언트 선회관리자 서로 협의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중개, 예를 들어 보면 중개자, 조정자, 상담자, 옹호자, 평가자 직접적으로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럼 직접적이 되고 간접적이 통합적이 되냐? 그래서 분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중개 역할을 하면은 중개자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예를 들면 피아노 교실이 있다. 근데 아동을 위한 피아노 교실이면 아동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면 장애인 프로그램이 되고, 노인이면 노인 프로그램이 되고, 그런 것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례관리 진행.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만큼은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눈에 익어야 됩니다. 초기 단계, 똑같은 내용이지만, 사정 단계는 욕구 사정이 뭔가 가지고 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정표가 있어요. 각 기관마다. 계획 단계 있고, 그 다음 계획 작성하는 방법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계획 이렇게. 이게 주요 과정을. 아까도 똑같은 내용인데, 좀 제가 너무 중요한 부분에서 다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사례관리 실제 방법을 한번 볼게요. 내담자는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자발적으로 상담에서 내막하였다. 이게 딱딱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업무에서 이미 높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잠깐 업무적인 능력이 있다는 얘기네요. 이거 쏙쏙 들어오잖아요. 더 높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거기에 따르는 불안감, 그리고 퇴근 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느껴지는 공허함, 우울감, 내담자의 주로 호소 문제로 파악됐다. 내담자가 상담을 한 결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됐었죠. 그래서 쭉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은 내담자는 불안감과 우울감 호소했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상담했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식으로 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담자가 호소하는 불안, 우울감, 심리검사 결과에서도 임상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것이 이제 전문 검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실제 사례 관리를 쓰니까 눈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사 입장에 쓰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내담자 중심으로 썼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딱딱딱 꺼내가면서 읽기 좋게. 주로 이제 제가 특히 눈여겨들었던 것이 바로 여기서 딱 두 가지식으로 먼저 결과를 딱 얘기했죠. 이렇게 내방센터 와가지고 왔는데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자발 상담센터 왔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풀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 잘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쓰게 되냐면, 내담자는 인지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띵띵띵 정서적으로 어쩌저쩌 행동적으로 다 있다. 딱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담자는 우울감과 호소하며 자발적 상담을 찾아왔었다. 이게 인지적으로는 뭐가 있다. 정서적으로는 뭐가 있다. 행동적으로 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서적으로 내담 정서 여기다가 딱 넣는다면,
내담자는 정서적으로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자발적으로 상담센터에 내방했다. 그럼 딱 떨어지죠. 멋있죠. 자, 그래서 내담자는 인지적으로 흑백 논리, 과잉 일반화 오류가 자주 발견된다. 이게 그렇죠. 이게 좀 두석 없는 얘기죠. 나는 성공해야 한다와 같은 당위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불안, 삶에 대한 공허함, 우울감 등 정서적 경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에 대처로 과도한 업무 몰입, 강박적인 확인 행동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딱 쓰면죠. 내담자는 뭐 정서적으로 불안감과 우울감 호소하고 자발적 상승을 찾았다. 라고 딱 결론을 내놓고 다 풀어 쓰는 게 아주 눈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상담의 방향에서 이해 상담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해 상담에서는 상담자 관계 속에서 내담자의 제한된 제 양육의 경험, 뭐 교정적, 정서 경험을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결론은 이렇게 무엇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딱 끊어지죠. 이러한 새로운 관계 경험을 통해 내담자가 외면했던 욕구와 감정을 스스로 타당화하고 유연하고 적응적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된다. 예, 사례관리 작성법에도 좀 글쓰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문용어로 많이 쓰시고, 그래서 또 길게 쓰지 마시고, 중복 언어 쓰지 마시고, 딱딱 한 줄 아니면 두 줄로 딱딱 끊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일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방 경우, 주로 이런 타이틀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고 있는데 주로 많이 있습니다. 내방자가 왔는데 내방 경유 우울감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다. 이렇게 상담 신청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더 높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 같아서 늘 쫓기는 기분이다. 접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퇴근은 집에 있을 때는 뭔가 허망하고 우울해진다. 접수의 상담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은 내방 문제를 이렇게 호소했었다.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이 굉장히 높다. 어디겠냐? 여기 검사 결과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면 아주 확실하죠. 그리고 내가 없을 때 친구들은 나를 욕하거나 칭찬한다. 이것도 검사지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두 번째 상담 기간 동안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걸 딱 나오죠. 그 다음에 한 번 실패하면 계속 실패할 것이다. 이건 네 번째 상담 기간 나왔고 이렇게 인지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서적으로 어떻게 되냐? 퇴근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인다. 두 번째 얘기 때 이런만 나왔거든요. 회사에 있을 때 극도로 불안감을 느낀다. 면접 때 이 말 했었고 행동을 이렇게 했고 원인 분석은 이렇게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에다가 이 요약에 쓰는 것이죠. 이게 요약본이라고. 근데 쏙쏙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도 아마 기관에도 있는가 하면 없는 데고 또 다른 양식으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좋은 양식 같아요. 한눈에 쏙쏙 들어오게끔. 사례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서비스 통합성 확보, 서비스 접근성 강화, 보호의 연속성 보장, 사회적 책임의 제고. 이건 전부 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네, 사례관리 목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례관리란 전통적 사회사업, 이게 뭐죠? 개별, 집단, 지역사회, 이 세 가지 3대 사업이죠.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통합적 혹은 통합적 모델로서 클라이언트에게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례관리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좀 알아둡시다.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함과 점검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개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같이 가는 것이야. 통합적으로. 그 다음에 보건 및 사회 서비스 분야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다. 개별적이고 아니고 집단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지역사회 다 같이 가는 거. 그 다음에 사례관리 궁극적 목적. 사례 궁극적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직면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직간접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원과 연결하고 클라이언트가 사례 도움 없이도 자원과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독립성을 키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직면한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사회복사는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도 연결시키면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자기가 그 자원과 연결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사회 서비스와 지원들에 가능한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클라이언트 자신의 생활 기술을 최대한 증진시킨다. 이제 자립심을 키우는 거죠. 자립심. 뭐 자원을 연결해서 뭐 직간접 사용 직접적 간접적 서비스. 직간접은 좀 뒤에 나올 거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 클라이언트의 복지의 기능화 증진을 위해서 사회적망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의 능력을 개발시킨다. 자, 가능한 한 효율적 방법으로 서비스 자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동시에 서비스 효과성을 노린다. 자, 사례관리 과정이 있거든요. 사례관리 목적을 우리 알았으니까 뭐 한마디로 쭉 말해서 클라이언트가 자기 잠재력도 키우고 발견하고 해가지고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직간접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유지 발전을 했고 자기가 자립심을 가지고 독립하겠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 자원과 같이. 자, 그러면 사례관리 과정을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 초기 단계 인테이크라 그러죠. 여기는 이제 사례관리 동의서에 면접지가 있어요. 초기 단계 인테이크지라고 하죠. 인테이크 시트. 그 다음에 초기 단계 끝내가지고 우리 기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 조사를 끝나고 나면 이제 사정을 들어가요. 어떻게냐, 이 사람이 뭘 욕구가 갖고 있느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정이 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물이 뭔가, 뭐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 사정, 뭐 주변 인근 교회에서 도움을 준다든가 뭐 국가 보적을 받고 있나 그런 거 싹 조사해야 되겠죠. 거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사례관리 사정표라고 있어요. 그건 다 기관마다 있어요. 다 그거 다 기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획을 잡아야죠. 이 사람은 사정했으니까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인가. 사례관리 계획 및 평가표까지 싹 만들죠. 이건 기관에 가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실행 단계, 자원 개발 및 연계, 뭐 맞벌이 가정이다. 근데 애가 돈이 없어서 등록금 못 내고 있다. 그럼 자원을 연결해갖고 등록금도 마련해주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등록금인데 애가 어떻게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야죠. 가까운 뭐 인근 종교기관 같은 데 보면은 지역사회에서 뭐 서비스 같은 거 많이 하죠. 뭐 장학금을 준다든가 무슨 뭐 쌀을 배달해준다 그런 거 많이 있으니까 그걸 자원을 찾아가지고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과정 기록지, 그 다음에 서비스 의뢰서, 슈퍼비전 일지, 이건 기관에 가면 다 양식이 있어요. 그대로 맞춰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및 종결 단계, 사례보고 종결보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정관리 사례관리 과정이 쭉 이런 단계로 거쳐간다. 이것이 정례화된 건 아닌데 거의 뭐 모범 답안이 아닌가 그런 싶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관리자 사회복지사가 역할이 뭐냐,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 수집, 이들을 대신해서 자원 동원을 협상하고, 예, 우리 지역에 이런 그 대상자 있는데 좀 연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막 그 기업도 있을 것이고 조그마한 뭐 단체도 있고 종교기관도 다 연결해 가지고 좀 연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전달의 책임성을 얻고 서비스 제공 결과를 평가를 위해서 모든 기관 또는 조직체에서 걸쳐 활동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효과가 있어요. 클라이언트의 확인과 출장 원조, 일반적 보통 뭐 클라이언트 집을 방문한다든가,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의 장애 요소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하고 그 가족에 대한 사정과 진단, 어떤 가정이고 뭐 맞벌이 가정인지 아니면 한부모 가정인지 그걸 싹 뭐 조선 가정인지 싹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계획과 지원에 대한 확인, 클라이언트나 가족, 목적 달성의 제공자들을 협상하는 것이다. 뭐 한부모 가족 애가 등록금이 없다 그러면 인근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설명도 되고 그러면서 자원 연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사례관리가 직접적 역할을 얻는 것이냐, 이행자, 또 교육자가 되죠. 기술의 명확한 모델화, 역할 연습, 훈련 이전, 교육자 역할도 되고 안내자도 되고 진행자도 되고 정보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지원자, 뭐 그렇게 뭐 또 몇 개 더 있지만 뭐 중개자, 중재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번 사례관리 역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중개자, 그 다음에 뭐 이것은 맞는 것 같고 서비스 연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옹호자는 대면 활동하는 것이다. 정보 제공자는 뭐 이용 가능한 대인 서비스랄지 뭐 급부인할지 뭐 어떤 기회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개인이나 집단이 갈등을 조성하는 것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죠. 위기 가입자, 그다음에 위기 사정, 계획 수립, 위기 해결, 교육자는 교육 역할 연습 등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를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살펴볼까요?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직접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환경 조성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정서의 인지에 개입하는 방법이고 사회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직접적 행동 변화를 위한 방법이고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이다. 자아인식과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간접적인 프로그램 개발하고, 여기는 문제 해결을 접근하는 것이고, 여기는 클라이언트 옹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 기술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지역사회 기관 내에 협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련이지만 여기서는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다. 자,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가 성화 합의하에 결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실천하는 단계를 통해서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22번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4번 사회복사의 직접적 개입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아동 캠페인에 대한 진행, 뭐 다른 게 협조, 이건 간접으로 되겠죠. 연결, 중재자, 연결 뭐 그런 거, 가출 청소년 보호 네트워크, 여기 직접적으로 직접적 역할을 가능한 것이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자, 이 내용은 우리 23번에서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3번 되돌아가서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그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5번 사회복지 서비스 계획 수립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계획의 목표는 기관의 기능과 일치해야되죠. 맞습니다. 목표 설정은 미시적 수준과 거시적 수준에서 클라이언트 변화를 고려한다. 클라이언트 변화 아주 중요하죠. 계약서는 클라이언트만 작성하여 과업과 의무를 공식화한다. 클라이언트가 작성하는 게 아니죠. 사례 관리자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죠. 합의하에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를 포함하여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참여. 그 다음에 계획의 목표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가 함께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로써 2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획 수립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1번 계약은 클라이언트에게 구체성을 참여감을 갖게 함으로써 문제의 가압을 수행하려는 클라이언트의 동기를 배양하고 강화시켜준다. 동기 배양과 강화, 문제 해결하는데. 그 다음에 2번, 계약은 클라이언트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왕따시키면 안 되죠. 배제시키면 안 되겠죠.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계약의 실제 개인의 결과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가를 결정해준다. 개입 과정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그 결과를 효과성 있게 평가해 있게 해준다. 계약서 형식은 기관의 목적, 클라이언트 욕구, 계약의 목표를 명료하여 책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완수일자 목적이 측정 가능하도록 하며 성취 여부에 의문이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계량화 시키는 거죠. 자, 계획 수립. 개별 계획의 수립의 이해. 계획 수립은 개별화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개별 서비스 계획이죠. 사정을 통해 밝혀진 내용에 기반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 목표를 명확히 하며 변화 목표를 명확한다.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하면은 학업 점수가 6개월에는 뭐 상위 5% 내에 가겠다. 이렇게 변화 목표를 정확히 해줘야죠.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구성해가는 논리적 과정이다. 사례 관리에 초점을 두고 연관되어 있는 행위들을 순서에 맞게 정렬하는 체계적 과정이다. 실행 과정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계획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하도록 도와준다. 뭐 정확하죠. 뭐 지금은 학급 성적이 뭐 반에서 20등이었다. 그러면 6개월 후에는 뭐 10등 안에 들었다. 그럼 명확히 나오죠. 평가가 정확히 나오죠. 사례 관리의 목적은 클라이언트 자원 활용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거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신체적으로 외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과 자원망 강화, 간접적인 것 하는 데 있다. 또한 여러 전문가에서 협력과 지원, 자원 서비스 연계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목적이죠. 목적. 개인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고 잠재력 개발하고 능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지고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전문가 협력의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것이 목적이죠. 자립을 돕기 위해서. 자, 클라이언트와 사례 관리자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과 명료한 의사소통에 실행된다. 계획 수립의 기능, 클라이언트가 해결하기 원하는 문제,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자와 클라이언트의 사고를 구조화시키며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요 값을 분명히 해준다. 너는 뭐 두고 뭐 두고 뭐 두고 뭐 너는 수학 산수를 담당한다, 수학을 담당한다, 영어를 담당한다. 이렇게 정확히 정해주는 것이죠. 핵심적인 서비스 부분을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가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소비자로서의 참여를 보장한다. 자, 계획 수립의 개념. 서비스 계획에 참여하는 다양한 집단의 책임성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아까는 당신은 영어를 담당하셔, 당신은 산수를 담당하셔, 당신은 한국사를 담당하셔. 예를 들면 이렇게 명확히 해주라 그 말이죠. 그걸 또 서면으로. 자, 계획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로 이용된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받음으로써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나 관여가 가능해진다. 계획 수립의 내용의 평가 계획을 평가함으로써 평가성을 갖게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기 단계에서는 접수, 자료 수집, 사전 계획,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는 계획서를 만들고 실행 단계고, 그 다음에 종료에서는 종결하고 평가 단계. 자, 읍면도 주민센터에서 연결하는 어프로치는 어떻게 되느냐. 대상자의 변화에 개입을 한다. 이 사람이 뭐 집안에 누워있거나 무기력한다. 그때 어떻게 변할 것인가 개입을 하고 대상자 발굴을 해가지고 초기 상담, 그 다음에 요구조사 및 산정,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하니까 계획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 상담하고 종결 사후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읍면 등에서 이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망의 실천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천 기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